전국의 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3회 심화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이번 회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하자라면 지난 회차 52회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쉬웠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제가 푸니까 쉬운 거 아니냐. 제가 말하는 기준점은 최근에 치러진 5회차를 다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당장 보이는 52회보다는 정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또 어려운 문제 몇 개? 어려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안 나왔던 문제들 포함했을 때 세 문제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그 전에 나왔던 스토리대로 문제은행식으로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완강을 한번 하시고 이걸 문제를 푸셨는데 이게 합격 커트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점수가 안 났으면 앞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모자랐던 개념 부분을 잡으셔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제가 쉽게 됐는지 어렵게 됐는지는 그냥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사료가 많이 나왔냐? 그림이 많이 나왔냐? 캐릭터가 나와서 막 설명하는 문제가 많냐? 아니면 글 통째로 던져놓고 사료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냐? 둘 중에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당연히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림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지난 회차보다 그림이 훨씬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시된데 여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1번 틀리면 전국에서 여러분들 혼자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돌을 사용합니다. 어떤 돌? 뗀석기. 돌과 돌을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온 걸 썼던,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멍청했던 구닥다리 사람들, 구석기인들, 구석기 시대죠. 개개, 찢게, 끌게, 밀게, 무식한, 이름부터 무식한 주먹도끼, 전부 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석기와 관련된 걸 찾으면 가락바퀴, 신석기, 반달돌칼, 청동기, 고인돌, 청동기, 거푸집은 청동기 대량 생산기구, 청동기 말부터 초기 철기 시대 때까지, 그리고 구석기인들,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기 애매모호틱한 애들, 얘들은 동굴이나 막 짓고 사는 막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2번이에요. 밑줄근 이 나라입니다. 제사를 2번 지내고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소중한 공간인 소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만이죠. 사만은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한번 제사를 지내고 10월달 추석, 곡식을 다 수확을 할 때 한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을 관장하고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따로 있었던 나라가 사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군은 자기가 다스리는 소중한 공간인 소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사만과 관련된 걸 찾게 되면 사만은 대대로 귀신을 숭배한다라는 기록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농사를 지을 때 자연 환경을 중요하잖아요. 비가 오니 안 오니 하늘 신이 막 찾고 다닙니다. 귀신신. 그래서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족장 군장을 신지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불의 읍차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정답은 바로 1번이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 이건 어디입니까?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는 뭡니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장인어른, 장모님, 내 와이프네 집의 옆에다 집을 짓고 살면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다가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가들이 네 군데로 출동한다. 마가우가 절가구가 부여죠, 부여. 그 다음에 일책 12법, 환경이 척박했던 고구려와 부여는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12배로 무르는 일책 12법. 그 다음에 책하, 꾸짖고 화를 내는 거.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범하면 꾸짖고 화를 내면서 정신적 피해 배상에 소, 말, 돼지 등으로 배상시키겠던 노비 등으로 바로 동예. 예술을 좋아했던 동예. 예민했기 때문에 체크라는 풍습이 있었고 정답은 1번. 그리고 3번입니다. 가나다 순서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띠리리 바보 온달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죠. 바보 온달의 스토리는 을지문덕이 맹활약을 했던 살수대첩이 터지기 불과 몇 년 전의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백제왕이요.
평양을 공격했고 왕의 궁대를 내어 왕이 이걸 맞다가 화살 맞아 죽었대요. 이거 누구와의 스토리예요? 백제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대빵대빵 원망스럽게 죽었던 고궁원왕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링왕, 그리고 고궁양왕, 강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건데 백제를 침략해서 백제왕을 죽였대요. 이거 누굽니까? 바로 고구려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의 스토리고 이때 죽었던 왕은 백제의 괴롭게 죽었던 계로왕.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1번, 2번, 3번이죠. 살수대첩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순서로 가면은 나다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면 공준대 22담로. 이거 누굽니까? 백제의 무령왕이죠. 무령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에 묻힌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영동대장군 백제왕 사마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마왕은 살아생전의 무령왕의 이름이죠. 그리고 22담로를 설치를 했고 이때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와 미친듯이 교류를 합니까? 잘 나가는 선진국, 중국의 양나라와 미친듯이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팩트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이 무덤이잖아요. 무령왕릉. 딱 봐도 벽돌 무덤 스타일이죠.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 중국 남조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왕의 재위 기간을 찾게 되면 여기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미친듯이 교류했다. 정답은 2번이고 익산의 미륵사창건 이거 무왕이고 고흥의 서기는 백제 최고의 정성기를 끌었던 근초광이고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는 불교를 수용했던 왕이 침류왕이고 사비로 천도했던 거는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백제 마지막 정성기를 끌었던 성왕의 스토리.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5번. 가와 나 사이 시기인데요. 지금 보세요. 김춘추가 고구려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줘요. 백제 의저왕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줘요. 라고 외치는 거. 나당 동맹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나랑 동맹을 체결하잖아요. 그 앞에 스토리고 관창이 나왔고 계백이 나왔습니다. 계백의 마지막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패하면서 결국 백제가 멸망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나당 동맹이고 지금 여기는 백제 멸망 바로 직전이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잖아요. 바로 제가 말해낸 게 바로 정답이 됐네요.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살리자라는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나당 연합군이요. 그리고 고구려를 살려보자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다 이후의 일이죠. 근데 관상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패했던 거는 앞에 봤던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백제 성왕의 스토리. 신라 정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요거는 가 이전의 스토리잖아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가상대화인데요. 네.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이 난 대빵대빵 원망스러운 정과 슬픈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 이거 언제입니까? 신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 신라하대 때 모습. 신라하대 때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집니다. 120년 동안 왕이 22명이 바뀌어요. 왕의 유통기한이 1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 그리고 육두품은 반신라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채치원이 시무십조. 특히 채치원이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한 족속인 호족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고적인한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궁예와 견훤 같은 인물들이 후백제 후고구려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오픈이 됐고 풍수지리설 그리고 선종이 유행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보면 후삼국이 오픈됐잖아요. 정답은 1번이죠. 독서산품과 시험입니다. 신라에서 만들었던 학교를 졸업하면 치게 되는 국가적인 시험. 바로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런 돌대가리 아저씨가 반란을 일으킨 거 사뿐하게 지문합니다. 누가? 신문을 읽어서 똑똑했다라는 뉴스페이퍼 킹왕.
그리고 무열왕 직계자손, 이거는 태종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이어졌던 왕위를 계승했던 시기는 신라의 최고의 정성기입니다. 중대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시기, 통일되고 나서. 그런데 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는 신라 끝무렵, 신라 말기, 신라 하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태종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이제 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마지막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해공왕이에요. 이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부터 이제 무열왕계는 왕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앞에 스토리죠. 앞에 스토리. 요건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화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밑줄 그은 인물입니다. 법화원. 이거 제가 개념 강의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버거버거 두 번 버거 짱보고 왔지. 왕이 쟁탈전에 가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맞죠? 그리고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완도에 해상무역권을 장악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진택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사람과 물건을 일본과 신라로, 신라의 일본의 사람과 물건들을 안전하게 중국 당나라로,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보를 수집하는 기지 역할을 했던 게 법화원이라는 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시기의 경제 모습인데 본인이 청해진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죠. 활구 고려시대 화폐, 농상집여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부터 들어온 농서, 그 다음에 면화, 고추 등의 산풍작물 재배가 활발하게 재배됐던 거는 조선 후기, 그리고 경시소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설치가 됐던 거. 정답은 4번. 그리고 8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정해공주, 장문유 장구 등주 공격, 무식하게 두드럽했던 무왕, 정해공주, 정효공주, 문왕의 딸, 그 다음에 인한대응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리고 또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발해의 독자적인 연호, 발해를 찾고 있는 거죠. 발해. 자, 철전인 권원중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입니다. 바로 고려시대 때, 성종 때 스토리고요. 솔빈부. 자, 발해는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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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특산품입니다. 저기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솔빈부라는 행정구역을 가졌던 이곳에서 말이 특산품으로 여러 개 거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외사정. 외사정은 뭐예요? 인정사정 없이 바깥에 파견한 지방관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감찰기구. 요거는 신라죠, 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 등으로, 일본도 등으로 여러 길을 통해서 일본, 신라,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등과 교류했던 게 발해입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잘 나오는 거죠. 백제의 미소, 서산에 있는 마의 열의 삼존부를 찾으면 돼요. 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햇빛이 비칠 때마다 불상의 미소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사진이 빠졌어요. 제가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에듀윌에서 정책이 바뀌어서요. 그 화질이 좋지 못하게 만약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은 넣지 말래요. 그래서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다 지금 뭐 프린터를 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5번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주 나왔던 문제고 기출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찾게 되면 4번이 되는 거고 1번하고 5번 정도는 옛날에 과거에 정답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했었어요. 이거는 신라 하대 때 유행했던 성종의 영향을 또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호족, 고려를 오픈했던 호족이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고려 초기의 거대한 불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10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인데요. 나는 빛이 나고 덕이 있는 남자.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아줬어요. 이거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거 두 개 보고 아셔야죠. 광덕이랑 중풍,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 과거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새롭게 뽑았으니까 관리들의 등급 매겨주고 옷 색깔 잡아줘야죠. 그리고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하는 노비양검법을 했던 광종입니다. 광종 내용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네요. 노비양검법 광종. 12목을 설치하려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고려시대 파견했던 거는 고려시대 송종이고, 해동통보, 주전조감, 해동통보 활구, 사만통보 이거 전부 다 숙종 때고요.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고려시대 현종대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국자감 서적포를 뒀다. 요거도 숙종의 스토리입니다. 전부 다 송종이래요. 3번 광종 이후의 왕들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기구입니다. 가기구는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 감독을 막 한대요. 그리고 고려래요. 뭐예요? 어사대죠. 어사대.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동진이가 불법 야동을 보거나 불법 도박을 한다. 풍속을 더럽혀요. 잡으러 옵니다. 동진이가 국가 세금을 1000만 원 삥땅 치는 관리다. 잡으러 와요. 그게 바로 어사대입니다. 그러면 이 어사대가 했던 일이 뭐냐? 국정을 총괄하는 거는 당시 최고의 정치기구. 조선은 의정부라면 고려는 중서문화성.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 그리고 교정도감, 그리고 정방. 사간원, 홍문강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거는 조선시대 와서고. 원간석기 때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던 거는 도병마사가 바뀐 거고. 남은 건 5번이고 특히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와 함께 이 어사대는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감히 왕에게 크게 간할 수가 있어요. 서경권,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박권,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봉인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거나 하겠다고 하면 간쟁권, 왕과 투쟁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게 이들이다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12번. 밑줄 그은 왕인데 노국대장, 노국공주죠. 그리고 기철 등의 친원파를 없애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던 거.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공민왕의 정책을 찾으면은 망건당 이거 충성왕이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 잘 나눈 거 나왔어. 이거 안 들어갔으면 유인을 통해서 쌍송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었겠죠. 쌍기의 건이 과거제 노비양건법 이거 앞에 왔던 광종이고 정계 개병요성 정치할 때 경계를 지켜라 누구 100명의 신하들 관료들아 이거 1대 왕이었던 태조왕건 최승로의 시무 28조 송종 때 정답은 2번. 그리고 13번 가국가입니다. 강조를 토벌한다. 강조의 난을 계기로 쳐들어왔고 이때 양규가 활약을 했대요.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이죠. 그러면 거란과 관련된 거 윤간, 여진족, 화통도감, 고려말, 채무선 그리고 왜구를 무찔렀던 거고 강화도로 옮겼던 건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몽골. 앞에 제가 얘기했죠. 샹숑 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거 공민왕. 이때 누구를? 몽골의 땅을 쳐들어간 겁니다. 남은 거 1번이고 요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광군 같은 경우는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군대인데 요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고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쓸 때 정답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거란과 묶여서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를 이거는 소고법으로 제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인데 팔간에 고려시대 최고의 행사죠. 그리고 여기 뭐 물품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고려시대 경제와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보시면 병남도가 국제무역항 정답 1번이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병남도가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고려의 국제무역항. 신라는 울산의 국제무역항. 그리고 송상, 만상, 내상 이거 전부 다 조선 후기고 동시전 신라 지증왕이고 신라방 당연히 신라고 쌍둥방도 있었던 거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거는 정조 신의 통고 정답은 1번. 조선이죠. 5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사건 이런 망이 망소의 공주명학소에서 반란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망이 망소이가 반란 일으킨 건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때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 때 가장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무신들은 멍청합니다. 아주 무식하게 삥을 뜯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나오면 기준점이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무신정변 직후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밑줄근 금입니다. 그 대각국사 의천. 의천은 프린스 우리 왕자님. 왜? 실제로 진짜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송나라 빵빵한 지원을 받아 송나라를 유학을 했고 의천천 떡볶이 튀김 천천이 아니라 의천천. 의천은 청태종 똑같은 말로 해동 청태종을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천은 돌아와서 빠진 내용들이 너무 많네라면서 쇽 대장경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네라면서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속장경을 만들었어요. 5번이고요. 정해쌍수 도노점수 바로 진울. 만약에 의천이 정답이 되려고 했으면 교감겸수. 무예가 원효스님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을 건의했다. 자장. 백년사 결사운동 요새.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다음 대화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원나라 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10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탑 모양이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에듀윌의 정책상 화질이 꾸진 사진 넣질 말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을 찾게 되면 17번에는 정답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1번은 사실 정답이 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다보탑이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이거는 반쯤 허물어져 있는 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 남아있는 탑 중에 바로 백제의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군 정답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고려 초기 송나라 영향을 받았던 강원도 평창에 바로 원각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18번 15세기 과학인데 이거 지금 앙부일구, 신기전 이거 전부 다 언제냐면 조선 초기예요. 세종대왕 때. 그러면 조선 초기가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자 보시면은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 거중기 이거 언제였어요? 정조의 오른팔 정약용 스토리 조선 후기잖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세종대왕 칠정산 세종대왕 아주 멍멍이 같은 글자, 개 같은 글자, 개인자와 그 다음에 갑입니다요. 갑인자. 태종 이방원 아들이었던 세종 때 만든 거. 농사를 직접 짓는 애들로부터 베테랑 농부들로부터 노하우를 취합했던. 그래서 2번, 3번, 여기 4번에 갑인자, 5번에 농사짓어서 전부 다 세종대왕의 업절, 개미자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 조선 초기. 정답은 1번. 그리고 19번.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 성종이 샤랑샤랑 꿀랑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지금 보시면 이 제도 밑줄근 수신전 휴량증 등은 아름답지만 없애야 된대요. 그래서 세조께서 이걸 없앴대요.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했던 게 뭡니까? 직전법. 세조는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only one.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줬던 직전법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로지 현직 관리, 지금 일하는 애들에게만 토지를 주고 거기서 조세,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거. 전지와 시지 고려시대 전시가. 풍룡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금을 고정시켰다. 이거는 영정법 인조 때, 조선 인조 때. 그 다음에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요거 녹봉 제도는 나중의 일이고. 그 다음에 개국공신에게 이거는 왕건이 줬던 역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20번. 다음 가상 대화인데요.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셨더라고요. 노상군이 누구냐면 단종입니다. 단종. 그리고 세종대왕 문종을 모셨던 당시 뛰어난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성상문. 단종 복위운동을 펼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바로 삼촌. 세종대왕의 손자였던 단종이 쫓겨났던 이유는 세종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서 계유장난을 통해서. 정답은 1번. 자이대비 복상 문제 이건 현종 때고 인물성 동일한 이거 조선 후기고 정렬인 모반 사건 선조 때고 임진왜란이 터졌던 인양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이거 장희빈 스토리 조선 후기 숙종 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1번. 가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인데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 많이 만들어졌고 백제가 생산되면서 이제 덜 만들어졌대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 얼굴을 분칠을 한다 그래서 분청사기를 찾으면 돼요. 자, 고려 때는 고려 중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상감청자가 몽골이랑 오랑캐 왜구 때문에 홍곤적 때문에 이 기술이 끊기면서 고려 말부터 분청사기가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또 에듀윌의 정책상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수가 없는데요. 자, 보시면 1번 상강청자고 2번 저도 지금 이게 프린터가 흑백으로 뽑아서 2번이 아마 푸른색 물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청아백자고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3번은 또 청자고 4번이 분청사기죠. 컨츄리 티켓 거. 정답은 4번. 그리고 22번 가식인데 여기도 순서 흐름입니다. 후금 강홍립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해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전도의 구력은 뭐예요?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다음에 병자호란이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강해군이 쫓겨났던 인조반정 또는 정묘호란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병자호란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됐다라는 거는 여기 있던 여기 인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에 올랐던 효종의 스토리고 이우고 가이우고 권율의 행주상승 이건 임진왜란이죠. 이거는 강해군 즉위하기 전이고 정봉수 일입이 용골상성 이게 뭐예요? 병자호란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게 정묘호란이고요. 병자호란이래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임경업 장군, 그 다음에 김상용이 순절, 그리고 김중용 근왕병을 끌고 구하러 갔던. 자,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끌려갔던 거는 정묘호란이 아니고 여기 이 병자호란 이후의 스토리고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던 거는 중종 때 스토리입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23번.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여기 관련된 건데 이게 아마 지금 이번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렵게 여러분들이 가장 난이도를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힌트는 이거였어, 사실은. 조선의 역대왕들이 가장 머문 궁궐. 사실 요런 내용들 보고보다는 요걸 보고 사실 잡으셔야 됐던 건데 그러면 창덕궁과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규장각이 사실은 창덕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도성 내의 서쪽에서 서골로 불렸던 건 경희궁. 1차 미소공동 이거는 잘 나오는 거죠. 덕수궁 속조전이고 그 다음에 조선물산공진의 개최 장소 임목대비가 강해군에게 유폐됐던 장소 이거도 전부 다 창덕궁과 관련 없죠. 이거는 덕수궁, 이거는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지금 보시면은 패설, 민간에 떠도는 주제로 하는 막 소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건 언제입니까?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됐던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때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담배에 밭을 심고 있는 거, 상품작물 재배 활발 조선 후기 맞고 탈춤, 서민문화 조선 후기 맞고 시사를 조직해서 중인들이 어떻게 사설 시조를 쓰는 모임을 조직합니다. 자기들도 문화를 즐긴다. 조선 후기 맞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경제 중에 덕대제 이거 맞죠? 민영광산을 운영했던 거. 근데 2번 영포의 외관. 자, 세종대왕이 일본에게 3개 항구를 열어줘요. 부산포, 연포, 제포. 그런데 임진왜란 터지고 강해군이 즉위하면서 다시 일본과 무역을 하는데 이때는 부산포만 엽니다. 부산만. 그러면서 이때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5번. 밑줄근 이 사절단인데 일본으로 갔대요. 에도까지. 쇼군을 만나러. 이거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라고 할 수 있는 조선통신사죠. 그러면 이 조선통신사는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던 거는 영선사고 근대 개화기 때. 해국도지 영안지락 이거는 역감, 통역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하정사, 설정사, 천주사 요거는 중국 명나라로 보냈던 거고 막부의 요청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고 기기국은 뭐냐면은 청나라로 무기를 배우러 갔던 명선사 사람들이 돌아와서 만든 거죠. 무기 기기를 만든 근대 개화기 때입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26번 다음 검색창인데 탕평정치 무해도보 통지 장용령 그 다음에 장용령 정약용 정조의 오른팔 수원아성까지 이거 정조죠. 정조. 그러면 정조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국왕의 진입부대인. 자, 정조의 핵심 키워드 규장각,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용령, 신의 통공, 그리고 수원화성 가장 대표적이죠. 업적 빅5. 그 다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북벌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오랑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효종이 추진했던 거고 경국대전을 성성했던 거는 완성했던 성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의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 성계비 그 다음에 균열법은 할아버지였던 이 왕
정조, 정답인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영조 때 스토리.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7번. 가에서 마지역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의주에 뭐가 있냐면 의주 만상. 그 다음에 평양의 나석주, 의열단의 나석주. 이거는 조선 식산은행이 어디 있었냐면 이건 서울에 있었습니다. 명동 일대로 가야 돼요. 만적, 당시 무신 집권자였던 개경에 있었던 최충원의 노비. 개경이겠죠. 바로 개성. 정답은 이건 맞는 내용이고. 동학노민군이 하회했던 거. 전주성에서 화약을 했다고 해서 전주 화약이잖아요. 전주 맞고. 부산. 부산에서 임진왜란 도중에 이들이 부산 당시 송상년, 정발 등이 순절한 거 맞죠? 정답은 그래서 아닌 거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28번. 가와나사의 시기인데 지금 보시면 홍경래를 잡았는데 홍경래는 아니고요. 박규스를 보냈대요. 아 이런 낙심을 안겼던 이거 진주밀란이죠. 조선 후기 세도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순조고 여기는 철종대 스토리인데요.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보시면 정약정동이 희생됐던 신유박해가 이게 순조가 맞긴 해요. 근데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순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외가 쪽 세력들이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그때 반대쪽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이건데 이거는 즉위하자마자기 때문에 이거는 가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미끼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최재우가 동왕 창시했던 게 이 사이고 왜냐면 나머지를 제거하면 보세요. 이갈의 나는 인조 때 정묘호란이 배경이죠. 훨씬 전이고 이인자 이거 뭐예요? 영조가 왕에 오르자 그거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일으킨 거 이것도 전이고 오페르트 사건 이거는 뭐예요? 흥성대원군이잖아요. 나 이후죠. 남는 거 정답 1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도 정치기 때 동학이 크게 인기를 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정답은 1번. 그리고 29번에 다음 법전인데 대전 통평 이후 80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 코 푸는 게 아닙니다.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전회통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 시기 때니까 흥성대원군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동의보감 이거 광해군 때 이때 만동몰 복구 왜? 이때 만동묘가 뭐냐면은 당시에 임진왜란을 도와줬었던 만력제를 모시는 건데 이거를 날려버립니다. 그거 외에도 이때 흥성대원군은 서원을 엄청나게 철폐를 하죠. 거기에 반대했던 유생들. 훈민정음 이거 세종대왕이고 계약조 세종대왕이고 탕평비 건립했던 게 영조죠.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번 다음 사건. 자 보시게 되면은 힌트가 흥성대원군 시기 때 천주교 신자를 탄압했대요.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병임 박해죠. 왜?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으니까 흥성대원군은 얘를 덜어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서 뭐라고 이래요? 니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어떻게? 니들 프랑스 군대가 중국에 있더만 거기 연락을 해서 그 군대로 여기 좀 없애줘. 러시아 애들 좀 덜어내줘. 그러자 거부하죠. 그러면서 작살냈던 게 바로 탄압을 했던 게 병인년이었던 박해. 이걸 핑계로 프랑스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병인양요죠. 그 병인양요 로즈가 어떻게 강화도로 들어오는 빌미가 되는 거죠. 황사영 백서 사건은 이거는 흥성대원군 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했던 이거는 수신사로 파견했던 거는 가 사건 이후 흥성대원군 이후의 스토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했던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청나라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뭐 청나라에게 help을 요청했던 건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 있는 거 뒤의 일이고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스토리죠. 이것도 이후의 일입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31번. 이 사건의 영향. 이하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주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청나라로 끌려갔대요. 이거 뭐예요? 구식군인들의 차별로 일어났던 거.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었던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개화 정책에 대한 뭐를 놓고 개화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야제, 전전야제, 막판 스포트 강의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모군란이 나오게 되면 결과 영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향이 나왔습니다. 이때 결과 영향. 결국엔 이걸 누가 도와줬어요? 청나라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이거를 구식군인들을 다 진압하고 빈민들을 진압하고 들고 일어났던 농민들을 그리고 흥성대원군을 잡아가면서 끝이 나요.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삼정이정청은 세도정치기 때 어제연 아메리카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요 때 흥성대원군 척합이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흥성대원군 때 그 다음에 운요사건 강화도 조약이죠. 이거 앞에 스토리죠.
이모군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32번.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해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뭐예요? 강혜원이고 곧 이름이 바뀌었던 제중원이죠. 이거는 알렌이라는 아저씨가요. 알렌이라는 아저씨, 여기 나오네요. 알렌이. 갑신정변 때 부상을 입었던 민씨 집안의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신정변 이후의 스토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배제약당인데 연도가 똑같아요. 만들어진 연도가 1885년인데 이걸 몰랐더라도 보세요. 영선산이 아니고 영선사인데 영선사는 이거 전의 스토리잖아요. 갑신정변 전의 스토리잖아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 이것 때문에 갑신정변이 터지고 이때 다친 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잖아요. 치료하고 나서 만들어진 학교래요. 근대병원이 이거잖아요. 강혜원, 제중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스토리고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이거 강화도 조약이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흥성대못 이거 앞에 스토리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3번. 궁극기무처 노비를 드디어 폐지했대요. 이거 뭐예요? 1차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 이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1차 가보개혁 이후에 그러면 지금 2차 가보개혁. 핵심은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반포 그리고 2차 가보개혁 특징이 지방을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손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동시에 맡고 별기군 이거는 앞에 스토리고 한성숭보도 앞에 스토리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디귿 리을이 1차 가보개혁 이후에 있었던 2차 가보개혁이죠. 그리고 34번 다음 사건. 자, 대군주가 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대요. 어디로? 러시아로. 이거 언제예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 그러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때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이면서 강제로 개혁을 해요. 그게 바로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을미개혁 안에 단발령 조항이 들어가자 어디 조선의 국모를 어디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데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와이프가 죽자 얼마나 무서울까요? 도망갔던 바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간파천의 스토리. 그러면 이거의 배경 을미사변. 정답은 1번입니다. 원수부 광무기역 이후의 스토리고 이후의 러일전쟁, 한일 신협약도 러일전쟁 터지고 나서 용안포 사건은 러일전쟁 배경이죠. 다 이후의 일입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35번. 다음 장정의 체결로 우리는 일본에 가져오는 물건에 세금을 때릴 수 있게 됐고요. 대신에 이걸 주죠. 최혜국 대우조약, 최악의 불평등 조약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일본이 이 최혜국 대우조항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줬냐면 우리 가지고 오는 물건 세금 때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힘들었지.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인 방공령을 때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2번 바로 방공령 시행. 갑신정변 명령은 체결됐다. 이거는 한성조약이고 일본과 체결한 거는 경비병 주동도 이것도 관련없고 재정고문 이것도 뒤에 정당이고 이거 강화도 조약이고 결국 정답은 조일통상상정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6번 가단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의회 설립운동 그 다음에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란 걸 해서 의심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대요. 그리고 서젤 필등과 함께 만들었대요. 이거 뭐예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주도하여 창립되었다. 독립문을 건립했다.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러시아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간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중추원간제를 반포하였다. 다 찾으면 정답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던 건 이건 이후의 일이고 아직 강제 퇴위 안 당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고 이거는 1911년인데 신민회의 해산 이후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고 독립공채는 임시정부의 활동이죠. 정답은 3번. 그리고 37번. 가와나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어떤 조약도 막 나옵니다. 여기 통감. 외교에 관한 사람을 관리한대요. 그 다음에 통감의 승인을 거친대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통감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약 실행하는데 이제 어떻게? 외교권을 뺏겼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라가 사실상 죽어버렸던 을사늑약.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그 자리에 임명한대요. 이거 차관 정치잖아요. 정미조약이 정미조약.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정미조약 사이에. 자,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은 이 정미조약의 결과 해산됐던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정미의병. 관민공동에 앞에 봤던 독립협회 전이고, 이거 동아노민군 이거 앞에 스토리고, 러시아를 겨눈 겸은도 불법정령 이것도 앞에 스토리고. 자,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던 이유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자. 야, 너 외교권 없다라고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강제 퇴위당하고 그리고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 자리에 세운 후에 들어갔던 게 정미조약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여기는 흐름을 잘 이해하셨으면 그냥 풀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38번 가지역. 자, 보시면은 에네켄 농장.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자, 그러면 찾게 되면 만약에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장을 딱 떠올리면은 멕시코 아니면은 미국인데 어렵게 안 냈어요. 미국이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국도 없었습니다. 권업회, 권업신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북로군정서군, 북간도. 그 다음에 대동단결선언서 이거 상하이.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이거 일본 도쿄였잖아요. 그러면서 정답은 숙무학교. 멕시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이고요. 그리고 39번 밑줄근 그예요. 그. 자, 그는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 이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죽였고요. 동양평화론에 따르면 뭐냐면 일본아, 네가 지금 아시아의 같은 나라인 아시아 같은 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 삥 뜯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서양애를 무찔러야 된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한중일 젊은 청년들이 공동군대를 만들고 그들로 구성된 그리고 삼국이 공동화폐를 쓰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의 업적은 하얼빈역에서 이토르무미 사살. 정답은 3번. 봉오동 정투, 홍범도 장군, 베델, 대한매일 신보, 양기탁, 서전서숙, 이상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건부를 조직하였다. 임병찬 선생님. 정답은 3번. 40번. 다음 기사가 보도됐대요. 관세를 폐지했대요. 자,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통치 스타일을 바꿉니다. 우리를 두드려 패는 무단 통치에서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 통치로. 그 문화 통치에 대한 일환으로 뭘 하냐면은 회사령을 없애요. 이제는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 기업들이 막 공장들이 만들어지니까 일본이 당황을 해요. 뭐지? 조선의 물건들이 막 쓰레기 같은데 막 팔리기 시작을 하네? 가격이 싸니까. 그러자 일본이 자기네 가져오는 물건의 세금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량 생산된 정말 질 좋은 일본산 물건이랑 우리나라 물건이 가격 경쟁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관세령을 폐지했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의 물건을 사자라는 물산장려 운동이 확산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땅을 척척척 먹는 회사인데 요거는 일본이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메가타 화폐 적립 사업도 식민지 전에 미리 세팅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돈 전부 다 일본 돈으로 환전시키는 거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세를 철폐했던 거. 허가제는 1910년대 식민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던 거고 황국중앙총상회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 정답은 2번. 그리고 41번. 자, 보시면은 빈산일날 융회 황제. 이게 누구냐면 자, 다 미리 사전에 체포가 됐지만 학생들 덕분에 성공했던 거. 요거는 3.1운동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고종의 인산일이었으면 3.1운동이고 그의 아들의 인산일. 이거는 1926년도에 일어났던 60만세 운동입니다.
이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한번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2년 대립을 따로 움직이다가 해보니까 비록 크게는 못했지만 같이 한번 해보니까 오 괜찮네. 야 우리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면서 그 결과 만들어졌던 게 바로 신간회죠. 우리 이념을 극복해서 민족이 협동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 신간회, 민족이 하나의 당을 만들자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가 결성됐습니다. 이게 1927년도죠.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1925년도에.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23년. 그 다음에 한일학생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거는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걸 지원했던 게 신간회죠. 정답은 5번. 그리고 밑줄 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자 보시면 침략 정쟁을 확대하고 위안부 문제 이거 다 언제입니까? 1930년대 40년대 일본이 전쟁이 미쳐갔던 시기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전쟁 스케일이 커질수록 우리나라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본토로 갔던 중일전쟁 직후 국가 총동원령을 때리면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수탈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제징용 할아버지 문제, 위안부 문제가 다 중일전쟁 직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볼 수 있는 거. 자, 이때 볼 수 있는 거는 미스야 협정은 이거는 1925년도 스토리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조선 태영령, 조선인 두드려 팼던 거 이거 1910년대.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게 3.1운동이잖아요. 황국신민서사. 자, 전쟁이 미쳐갔던 시기는 뭘 해야 되냐? 정신을 없애야 됩니다. 전쟁터에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들은 자랑스러운 천안국가의 시민이다. 이거 주의식 교육시키는 거예요. 헌병경찰, 경찰이 군인이래요. 두드려 패는 거 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보산 사건, 요거는 1931년도에 일본 애들이 중국 농민과 우리 농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만주 일대에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30년대긴 한데 중일전쟁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7년 이후의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43번. 밑줄 끈 그. 의열단 단장이었던 그. 그리고 윤세주 이육사를 비롯해 이육사가 지난 회차 때 문제로 나왔었죠. 의열단 활동을 했다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원봉씨. 자 보시면은 연해주에서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상설.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의 총사령 박상진, 중국국민당과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고 싶다. 민족혁명당.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고 싶다. 그게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대전자령전투 이거는 30년대 초반의 스토리 지청천 장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요거는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쓰셨던. 정답은 3번. 그리고 44번. 자, 경성의 거리 풍경인데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단성사인데 여기서 상영을 했던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여기는 단성사가 아니고 조선혁명사는 진주고. 그 다음에 전영필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성북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우교 이거는 서울역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45번. 다음 성명서 발표 이유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임시정부예요. 자,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했대요. 이거는 언제입니까? 1941년. 일본이 미국 천조국을 건드리는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 우리나라에서는 망했네. 미쳤네. 어디 미국을 건드려. 우리도 이제 일본 치겠다. 1941년. 바로 대일선전 포고를 하죠. 그러면은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충칭에서 한국강복군을 창성했던 거 이거 제가 기억나세요? 딱 외우기 좋게끔 딱 1940년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한국강복군. 연통제 초기 때 파리 강화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기래요.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때 한인애국단 이거의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미친 듯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 도착을 하잖아. 이거 앞에 스토리고. 국내 진공작전. 이게 그거죠. 자, 1941년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대일선전포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2년도에 김원봉 조선의용대 합류. 1943년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 1945년도에 미국의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급작스러운 항복선언으로 결국 해보지는 못하고 끝났다. 정답은 5번. 그리고 46번.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했던 거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됐던 거고 허정과도내각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거해도 되는 거잖아요. 허정과도내각은 이거 4.19 혁명 결과고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이게 설립이 됐던 거 이거는 미군정 시기고 그리고 미군정이 하려고 했지만 미승만 정부에 넘겨줬어요. 넘겨줬지만 또 6.25 전쟁이 터지면 제대로 못했다가 6.25 전쟁 끝나고 했던 거 어쨌든 미군정 시기고 설립됐던 거는 그 다음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던 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등재됐던 거죠. 정답은 3번. 그리고 47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유당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안법이하고 반독재 이런 거 막 하겠대요. 자유당이 어디예요? 바로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이 소속했던 정당. 그래서 이때 시기 찾게 되면은 틀린 거 찾으래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승만 정부인 거 몰랐더라도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을 북한으로도 돈을 받아먹은 불확실한 이유로 제거했던 거 이승만 때고 경향신문 폐지했던 거 이거도 이승만 정부고 3.15 부정선거 자행했던 거 이승만 정부고 반민특위 이거 간첩음이 씌워서 문 닫았던 거 이거도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남은 거 이거죠. 인민혁명당 인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 때죠. 그래서 하나씩 제거를 했어도 이거는 그냥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은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그리고 48번. 새마을운동 처음 시작한 정부 박정희 정부. 그러면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찾게 되면 포항제철소, 정답 1번이네요. 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이거는 FTA를 체결한 거는 노무현 정부고 발효가 됐던 거는 이명박 정부고 3조 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기름 가격이 똥값, 은행 이자가 똥값, 외국 달러가 똥값 그러면서 경제 폭발 이거 전두환 정부 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부정부패를 날려버리겠다. 김영삼 정부,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힘을 모아서 IMF를 극복해보자.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개발 5개년 성공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개발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철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정답은 1번. 모든 산업의 기초죠. 제철소는. 그 다음에 49번. 자, 박종철 열사의 추모,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6.29 민주화 선언,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이거 다 뭐예요? 전두환 정부 때 대통령 이제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니들 멋대로 뽑지 마라. 우리 손으로 뽑겠다. 직선제 개헌을 외치죠. 그러면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 신문 과정 속에서 책상을 쳤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개소리. 알고 봤더니 물고문으로 죽었던 게 밝혀집니다. 시위가 격해집니다. 그리고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학년 학생이 어떻게 시위 도중에 세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는 4.13 호원조치, 전두환 정부는 계속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어요.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60국민대회,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결국 항복하죠. 6.29 민주화 선언으로.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결과 보시면은 이때 구호는 기존 헌법 철폐해라. 독재 타도. 그리고 이거의 결과 지금 현재의 대통령 제도가 확립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제도. 자, 그러면 유신체제 붕괴됐던 거. 이거 관련 없고.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 유신체제는 붕괴되는 거는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때고 양원제 국회 내각 책임제 장면 내각. 신군부가 새로운 군인 세력 비상계엄 확대.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 때죠. 처음 등장했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50번. 자, 여기는 보시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 보고 바로 아셔야죠. 누굽니까? 김영삼 정부 때 IMF가 터지고 그걸 수습했던 게 앞에 노사정위원회 선지 봤잖아요. 극복하려고 했던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 하회 협력 정책, 따뜻하게 햇볕을 쬐듯이 북한을 쬐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면서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최초의 남북 정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발표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걸 합의를 하죠. 노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건 노태우 정부.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노라고 했던 거 핵은 노입니다. 노태우 정부. 최초로 이산가족을 방문했던 거 이거는 전두환 정부.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5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제가 중간에 좀 어렵다고 했던 거 그 정도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다 예전에 나오던 스타일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제대로 돌리고 물론 개념이 기반이 되긴 해야 되지만요. 그랬더라면 충분히 합격 커트 점수를 우월하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짧은 또 재미있는 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